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캐나다가 이민 오기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전에 제가 캐나다가 이민 오기 좋은 이유 5가지,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이유 3가지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유독 그 좋지 않은 이유라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어요. 그래서 제 처음 의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를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좋은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너무나 캐나다에 대한 환상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나쁜 점 3가지도 올렸는데 그 3가지는 아무래도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일반적인 그런 캐나다 말고 다른 이제 곳에도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캐나다만의 그런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지금 제가 이민 온 지 5년 차가 된 지금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한국과의 거리입니다.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제 가족도 한국에 다 있고 물론 이제 저는 결혼을 했고 와이프랑 자식들이 여기 다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한국과의 그런 이제 교류가 많잖아요. 또 뭐 명절이나 이럴 때는 또 한국의 명절을 따라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리가 멀다라는 게 처음에는 어차피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니까 별로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외국은 다 멀게 느껴졌으니까요.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가장 먼 곳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토론토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대륙의 동부 지역이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직행으로 1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. 그래서 거의 뭐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거의 뭐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 거리가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는 물론 비행시간이 길다라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든 그냥 뭐 하루 뭐 고생한다 라고 치면은 뭐 그냥 버틸 수는 있는데 이 또 시차가 거리가 이렇게 멀다 보니까 시차가 밤낮이 바뀌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시차 적응이라는 게 젊은 사람한테도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한국을 간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시차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. 그리고 고생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또 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좀 불편하고 뭐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지금 벌써 다 2살이 넘었기 때문에 2살까지는 왜 비행기표가 좀 싸잖아요. 근데 넘었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이제 총 4장을 끊어야만 저희 가족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사실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 비행기표만 해도 한 5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정말 거의 한 10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고 또 뭐 한국에 놀러 간다 휴가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또 다른 뭐 휴양지들이 있잖아요. 여기는 캐리비안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뭐 한 2000불 3000불 정도면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0, 300만원 정도면은 온 가족이 그 캐리비안 그런 리조트에 가서 비수기일 경우 성수기는 좀 더 비싸긴 하지만 비수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 아주 잘 먹고 잘 놀다가 편하게 놀 수 있는 편하게 쉬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휴양지로서의 그런 휴가로서의 한국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뭐 이제 추석이나 이런 구정 이런 것들 명절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.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저희 장모님이 이제 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뭐 이유는 당연하죠. 아무래도 한 명만 오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고 또 한 명만 오면 되니까 또 시차 적응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편리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를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게 됩니다. 근데 사실 그것도 또 쉽지가 않은 게 이 밤낮 시차라는 게 정말 이 젊은 사람도 어렵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한번 오시면은 사실 시차 적응 완전히 하는 데는 일주일에서 2주일이 걸리는데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래 계시지 못하고 2주나 3주 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뭐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나서 시차 적응이 다 됐다 싶으면 돌아가셔야 되고 뭐 물론 돌아가서 하는 시차 적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게 처음 몇 번은 뭐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고 참 이게 힘든 점이 되더라고요.
예, 그래서 이 거리하고 시차, 이게 참 뭐 캐나다에 살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고,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,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이민자들이 꽤 많이 있고, 또 뭐 국제적인 회사의 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데 같으면 정말 이 시차나 거리 같은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면은 뭐 시차도 얼마 나지 않을 뿐더러 비행기도 몇 시간, 뭐 4시간, 6시간 정도면은 한국에서도 뭐 어디 뭐 명절 때 차 많이 막히면 그 정도는 걸리기 마련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지금은 좋아 보이더라고요. 물론 뭐 제가 그런 거 그쪽 나라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만큼 이제 이 시차나 이 거리가 이제 좀 뭐랄까 단점으로 많이 요새 느껴집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는 좀 캐나다 특유의 캐나다만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, 이것 말고도 사실 뭐 단점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짜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캐나다 살면서 짜증나는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다른 비디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예,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밑에 코멘트欄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